코로나19가 도래한 지금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효과가 있는 진짜 놀이가 있는가 하면 효과가 미미한 가짜 놀이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결코 길러주지 못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학습이 아닌 놀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인서울 대학 보내기의 저자이면서 초등 자녀교육 골든타임을 잡아라의 대표 저자 박원주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놀이의 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유재석 님이 진행하시는 놀면 뭐하니? 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볼 때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무작정 놀기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방송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놀이라는 활동을 참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놀이를 시간 낭비 혹은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해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아이들이 우리 어릴 적처럼 노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는 아이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놀이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퇴색된 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조기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다 보니까 학습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놀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져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놀이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학습 시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들, 최근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와는 완전 정반대로 아이들의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이고 놀이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바쁜 이 시대에 왜 교육 선진국들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시기에는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그 과도한 국영수 위주의 학습으로는 결코 인공지능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그 단순 학습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력, 협업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래 인재들에게 특히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선진국들은 이런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학습이 아닌 놀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놀이는 주입식 교육이 결코 길러주지 못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도전을 안전하게 시도하여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진행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견도 제시하고 양보 또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성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놀이의 효과는 코로나19가 도래한 지금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야외 활동 및 사회 경험이 어려워지면서 발달에도 큰 지장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코로나19 세대가 사회 정서적 발달 요인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활동 지향성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큰 폭으로 줄었고 협동학습에서도 문제가 생겼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놀이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놀이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놀이에도 효과가 있는 진짜 놀이가 있는가 하면 효과가 미미한 가짜 놀이도 있습니다. 진짜 놀이는 자발성, 주도성, 그리고 즐거움과 무목적성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지금부터 놀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자발성과 주도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진짜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놀이를 학습과 연관시키려는 행동도 무목적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진짜 놀이가 아닙니다. 진짜 놀이는 누가 제시해 주거나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직접 놀이의 종류를 결정하고 어떻게 놀 것인지 그 방법까지 스스로 찾는 것이 진짜 놀이인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초등 자녀 부모님들이 놀이 시간을 선뜻 늘리는 것을 불안해하십니다. 학습 시간을 줄이면 흔히 말하는 공부머리가 발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놀이를 통해 풍부한 감정과 본능적 충족을 느끼며 자라온 아이들의 뇌가 학습에만 시간을 쏟은 아이들의 뇌보다 훨씬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뇌는 대략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은 생명활동과 관련된 뇌, 2층은 감정과 본능과 관련된 뇌, 그리고 3층은 이성과 관련된 뇌입니다. 충분한 놀이를 통해서 2층의 뇌를 튼튼하게 만든다면 그 위층에 이성과 논리로 합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3층의 뇌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공부머리, 즉 학습뇌도 함께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놀이만 중요하고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작정 강요되는 과도한 학습과 지나치게 이른 조기 교육보다는 올바른 놀이와 적절한 학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뇌의 균형적인 발달과 성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EBS에서 집필한 놀이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놀이를 돌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집필된 이 놀이의 힘이라는 책은요, 해외 선진국들의 놀이 교육 사례와 놀이의 과학적 효과, 놀이 방법 등이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초등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께 놀이의 힘,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